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제 개혁위원회 또는 규제 철폐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도 지었고 앞으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요.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떨어지고 또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면서 민간 중심의 새로운 규제합리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규제 개혁에서 규제 합리화입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이 된 규제 합리화 위원회 여기부터 좀 파악하고 전면적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이제 규제 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제 민간 주도 그리고 파격적인 특례에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는 기존에 이제 국무총리가 맡았던 위원장 직위를 대통령으로 격상합니다. 명칭도 규제 합리화위원회로 바꿔서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규제를 정말 하나씩 풀어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국가성장 전략과 연계된 구조개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이번 개편의 핵심 카드는 바로 5국 3특 전략과 연계된 메가특구입니다. 예. 로봇, 바이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AI와 자율주행차 등 이 4대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눈에 띄는 것이 특히나 이제 세 가지 맞춤형 규제 완화인데 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골라서 쓰는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 제도, 그리고 현장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방안, 그리고 대규모 실증을 돕는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장의 엔진 특별 보조금과 국민성장 펀드와 같은 7대 이제 통합 지원 패키지를 함께 마련해서 이게 이번 개편이 결국 이제 규제를 단축하고 줄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첨단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 유치형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활동은 또 5국 3특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뒤에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구성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원들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우선 이제 수장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민간 중심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파격적으로 좀 바뀝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외에도 민간의 부위원장이 3곳 이제 신설돼서 민간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이제 논의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경제 분야, 산업 분야, 노동 분야 이 분야에서 각계 장관급의 당연직 17명과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3명 이렇게 최대 이제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체제를 전면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주도하면서 각 부처 간 이견이 엇갈리는 핵심 규제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신설되는 규제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있던 규제의 정비, 또 이제 현장 의견 수렴까지 규제 정책의 전 과정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요. 실린 만큼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 문턱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곧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죠. 큰 목표들,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규제합리화위원회도 크게 5가지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하나하나 실천 과제들을 천명했습니다. 자, 소장님이 우리 나아갈 방향들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정부가 내놓은 슬로건을 보게 되면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규제 틀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취지고요. 이를 위한 5가지 핵심 방향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첫발, 한 발 앞선 규제인데요. 기술이 이미 나온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 바이오처럼 미리 규제를 설계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입니다. 기존에 한 번 만들면 정말 고정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풀고 조정하는 탄력적 규제 개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성과 개혁입니다. 성과 지향인데요. 규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규제 완화가 투자와 일자리로 좀 이어지는지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네 번째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입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속의 불편까지 개선해서 실제 이 국민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5번째가 현장과 함께하는 규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설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가 방향성을 쫓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고요. 두 번째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또 규제 합리화입니다. 이 2가지 목표로 가는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뭐 이 정도 느낌이 들거든요. 각각 내용 좀 볼까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사후 대응 규제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할 수 사전에, 있는 네. 선제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이제 규제를 고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규제에 관련된 AI 기술을 통해서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설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이나 AI처럼 규제 공백이 생기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단계별 규제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인데요. 규제의 기본 철학이 바뀝니다. 일단 금지 후 허용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허용 후,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규제로 이 전환인데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재점검함과 동시에 정부가 직접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기업 규모별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발목이 잡히는 구조도 이제 그렇죠.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가 기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규제가 먼저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 역할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성과 지향적인 규제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뭐 풀어준다, 규제 개혁하지만 이게 이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규제를 몇 건 없앴다. 이 숫자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해 왔는데 네. 이런 관행이 바뀝니다. 대신 규제가 풀려서 지금 어떤 이제 산업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긍정적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이제 평가가 핵심 지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선봉에는 역시 메가 특구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5개 권역, 3개 특구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네. 이곳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몰아줍니다. 규제 해소가 곧바로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계산인데요. 특히 중요한 게 규제 샌드박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동안은 6개 이 부처가 따로 운영을 해와서 복잡했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되고요. 신청에서부터 이제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사후 규제 영향 평가도 도입이 되는데요. 한 번 만들면 규제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손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부처별 이제 규제 평가 방식을 성과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게 되면 국민과 기업이 정말 세상이 좀 바뀌었구나, 좀
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체감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죠. 맞습니다. 규제 개혁의 끝은 결국 국민의 일상이 얼마나 편하게 바뀌었는지, 바뀌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었는지에 이제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행정의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큰 고충을 겪게 되는데요. 무려 행정 서류가 많습니다. 이걸 절반 이상 50% 이상 감축해주기로 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인데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봐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공무원 보호 장치가 강화가 되고요. 또 하나 바로 이제 현장과 함께하는 규제 합리화인데요. 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소통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규제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모두의 과제가 될 때 비로소 혁신 성장의 열매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규제 합리화가 어디에 또 첫 발을 내딛느냐? 바로 이 5국 3특. 바로 여기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규제가 많을 테니까 처음에 이 규제 합리화가 액션 플랜으로 이제 실천이 된다라는 건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얼마나 빠르게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느냐인데요. 3단 구조가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제도인데요. 절차를 이제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완화하게 되고요. 권한을 이양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패키지로 만들어서 기업이 오히려 골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이처럼 하나하나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가 수요 응답형 규제 완화인데요. 메뉴판에 없는 이제 규제라 하더라도 기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즉시 완화하거나 유예해주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신기술을 시험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절차를 단축하고 대규모 텍스트를 활용해서 상용화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하반기 특구 지정을 위해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를 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앵커 기업 그리고 이제 소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7대 통합 패키지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많은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대 통합 지원 패키지 내용도 그래도 하나씩 점검해 보죠. 맞습니다.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업이 지역으로 옮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걸림돌들, 애로사항들 정부가 패키지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구사항인데요. 정부가 일단 돈을 시원하게 풉니다. 대규모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이 신설되고요. 예. 또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금융대출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투자와 고용, 이 R&D 전반에 걸쳐서 파격적인 세액 공제가 더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땅 문제도 이제 동시에 해결이 되는데 거점 국립대에 9개 융합연구원과 단과대를 신설해서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아리백 이제 산업단지와 첨단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권역별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술 창업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 10곳에 창업 도시를 만들고요. 복잡한 이제 행정 절차는 원스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인허가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5국 3특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죠. 자, 여기에 규제 합리화가 들어가는데 이 와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가 특구도 만들겠다라는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분야별 메가 특구는 바이오, AI 자율주행, 로봇, 재생에너지 이 4개 분야가 먼저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에도 규제 합리화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 메가 특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여기도 이제 규제만 많이 풀어준다면 기업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제 로봇 메가특구인데요. 핵심은 로봇의 실제 활용을 막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무인 이 소방 로봇의 경우 도로 주행이라든가 또 실내 이동 로봇의 공원 활동, 또 상업행위까지도 허용하고요. 연구용 로봇의 야외 테스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팩토리 구축과 더불어서 펀드를 통한 이제 자금 지원, 공공 조달 확대 등까지 더해서 로봇 산업의 생태계를 통째로 키우겠다라는 전략이고요. 다음은 이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력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또 전력망 규제 역시 풀어서 전력시장 자체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차 이제 마이크로 리드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게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신기술도 이제 실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 규제를 풀어줍니다. 환경부는 어쨌든 이 두 특구를 통해서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과 에너지 산업의 유니콘의 산실로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2개 메가특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메가특구가 있고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방안도 좀 짚어보죠. 맞습니다. 바이오와 이제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정말 이런 것까지 될까 싶을 정도로 깨알 같은 규제들이 대폭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먼저 바이오 메가특구입니다. 핵심은 임상실험 그리고 인허가 규제를 대폭 낮추는데요. 첨단 재생의료 이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또 분산형 임상실험을 허용을 해서 환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임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또 웰리스 뷰티 의료기기는 허가 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상용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네. 펀드와 병원 중심의 R&D를 결합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AI와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인데요. 핵심은 실제 도로에서 이제 마음껏 시험하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지자체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넘깁니다. 절차가 아주 줄어들게 되고요. 예. 무인 셔틀이라든가 자율주행 물류 또 렌터카 서비스까지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이 대규모 주행 데이터와 GPU 지원, 또 연구관 제공 등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이번 메가특구를 통해서 바이오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곳의 메가특구 관련한 규제 합리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라는 뜻의 고구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오면 그 한 해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자, 오늘 비가 왔죠. 특히 전국에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풍년을 또 그런 예고하는 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비로요, 일단 초여름 더위는 주춤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꼭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